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정말 활용가치 100% 정도 되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죠. 논문 목차 구성의 기본 패턴.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된다면 진짜 간단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논문을 쉽게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기본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면서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기본 패턴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베이직의 논문 체계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 기본 패턴을 꼭 숙지하시고 논문을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패턴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모든 글에 해당되는 패턴을 먼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서결, 서론, 본론, 결론 이거죠. 모든 글에 항상 기본이 되는 이 구조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자, 이 서론, 본론, 결론. 논문도 똑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칸을 만들어 보면 서론 이렇게 돼 있고 결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에 있다? 바로 본론에 있다. 본론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이 아무래도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복잡하고 양도 많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론을 보통 논문에서 세 파트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파트가 몇 개로 나누어졌는가 라는 것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져 있죠. 그 5개에다가 이제 번호를 하나씩 붙여 봅니다. 1 2 3 4 5. 자, 이게 이제 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뭐 이렇게 한글로 쓰기도 하죠. 자, 그냥 그렇게 쓰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제가 1, 2, 3, 4, 5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보통 어떻게 적느냐면 1은 뭐 똑같아요. 서론. 그리고 5도 똑같이 결론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2, 3, 4가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의 종류가 보통 구분을 하기에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질적 연구일 때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한번 적어 볼게요. 이론들이 나오고 이론 뭐 현황이 먼저 나오기도 하죠. 뭐 현황 같은 거 좀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론 나오고 아니면 뭐 사례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또는 이 세 개의 2, 3, 4장이 질적 연구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 또는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선행 연구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해당되는 질적 연구의 선행 연구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를 참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 아무래도 자료, 즉 콘텐츠가 있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선행연구인 질적연구를 좀 참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차를 구성하시는 게 좋은데 그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본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좀 숙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학과 또는 이렇게 투고하시고자 하는 학회에서 요구하는 양식 또는 먼저 통과 또는 등재되었던 논문들의 목차를 참조하시면 목차를 응용해서 구성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은 기본 패턴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본론 2, 3, 4장의 기본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작성이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제목을 정하실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3장입니다. 연구 설계에 해당되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연구 방법 안에는 보통 이렇게 되죠. 1 해서 연구 모형과 가설,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조그맣게 가로 1번 해서, 아니면 1.1점 해서 연구 모형의 뭐 설정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1.2점 해서 연구 가설의 제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연구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로 보면 이제 연구 도구, 뭐 측정 도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주로 보면 측정 도구, 데이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측정 도구라고 많이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그냥 측정 도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의 구성 이렇게 쓰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길면 그냥 측정 도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1점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제일 먼저 이제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 왜 종속 변수가 먼저 나오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종속 변수 때문에 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2점 해가지고 뭐 독립 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점 해가지고 뭐 조절 변수 내지는 뭐 제3의 변수, 매개 변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짝짝짝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3.1점이 자료 수집이 될 것이고, 3.2점이 분석 절차가 되겠죠.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석 절차는 분석 방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먼저 구성이 됩니다. 3장이 이렇게 해서 먼저 목차 구성이 나와져 있어야겠죠. 이 연구 설계도예요. 건축으로 따진다면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을 하나 짓는데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설계도가 나와야지. 설계도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해야 될 게 어떤 것이냐면, 그 다음에 구성해야 될 게 바로 이 설계를 하게 된, 이 연구 설계를 하게 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제2장 이론적 배경에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 배경.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신경 좀 쓰셔야 돼요. 내가 이론적 배경을 지금 학위 논문이라면, 주로 학위 논문에 많이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큰 덩어리 둘,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좋죠. 자, 큰 덩어리 첫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측정 도구 구성에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 자, 요 정의, 그 다음에 측정 도구의 구성, 자, 요렇게 맞물려 있죠. 요거를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록색으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뭐 제3의 변수, 뭐 매개나 조절 하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초록색으로 종속 변수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구성을 할 겁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자, 1. 자, 종속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우울이다. 그러면 이제 우울의 개념 이렇게 되겠죠. 우울의 개념. 자, 개념 해가지고, 자, 이 개념 안에 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1.1점 해서 우울의 정의. 요때 말하는 정의는 무슨 정의다? 요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이때 말하는 정의는 무슨 정의다? 바로 학술적 정의다. 자, 그러면 3장에서의 이 정의는 무슨 정의다?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2점 해가지고, 우울의 어떤 뭐 구성 요인, 우울의 구성 요인, 이렇게 되겠죠. 구성 요인. 어떤 것들이 과연 우울을 구성하고 있느냐. 요것도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자,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을 텐데, 그 연구자들은 우울 연구에 있어서 우울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우울을 구성을 했을까? 이런 선행 연구에
사례들이 막 나오겠죠. 이제 그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파란색으로 자, 이 구성 요인과 그 중에 하나 내 연구 대상에 맞춰서 이 구성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 구성은 내 연구 대상하고 매치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내 연구 대상에 맞는 구성 요인으로 측정 도구를 구성해서 내가 이렇게 내 연구에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겠다. 이 정의는 학술적인 이 정의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벗어나지 않는다. 학술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독립변수 똑같이 나오겠죠. 2.1 똑같이 2.2 똑같이 물론 요 안에 1.3 해가지고 또 뭐 넣을 수 있는 거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요 두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또 뭐 제3의 변수 뭐 어떤 개념 3.1 그다음에 3.2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4 이렇게 돼가지고 이 4는 뭐냐면 선행연구 파트가 되는 겁니다. 선행연구와 연구 필요성 제기 해가지고 요 세 개의 변수를 사용했던 그런 선행 연구들을 소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독립이 종속에 영향을 미치네, 매개가 종속에 영향을 미치네, 또 독립이 매개에 영향을 미치네. 그런데 이 세 개를 왜 한꺼번에 안 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행 연구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차원에서 연구 필요성에 대한 제기를 요 부분에서 하죠. 자, 요 부분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 필요성 제기했으니까 요렇게 좀 굵은 거로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잡해?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된 다음에 요 부분들 이제 선행 연구 이거 어떻게 좀 이걸로 할까요? 선행 연구 필요성 제기 그리고 이 연구 방법 요 부분들을 싹 요약을 해가지고 싹 요약을 해서 요거 이제 색깔 초록색으로 막 칠할게요. 초록색으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요약을 막 합니다. 요약을 막 해가지고 서론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중에서도 선행 연구 필요성과 연구 필요성 제기 요 부분은 자, 요 좀 제가 동그랗게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요약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고 연구의 범위는 지금 얘네들 도구를 가지고 자, 이 대상한테 이 문제를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죠. 요게 연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방법을 써서 여기까지군요. 이런 방법을 써서 연구의 범위.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방법은 뭘까요? 요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을 말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이 논문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2장에서는 뭐하고 3장에서는 뭐하고 4장에서는 뭐하고 5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주로 그 방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론까지 목차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장이 가설 검증이 되겠죠. 뭐 분석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기 분석 절차에 따른 그대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결론에 1, 자, 요약 및 논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1, 이게 여기는 1.1 굳이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논의, 요약 및 논의 또는 논의하고 시사점 이렇게 써줘야 될까요? 시사점. 논의하고 시사점은 좀 다르죠. 아니면 논의와 시사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논의라는 것은 자, 4장에서 이제 내 분석 결과가 나왔겠죠. 이 결과와 선행 연구에서의 이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서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르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내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이 연구의 선행 연구로부터의 차별화.
차별화를 구하는 것이 논의가 되겠죠. 그 논의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시사점이 되겠죠. 뭐 정책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2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자, 내 연구의 한계는 어떤 게 한계겠습니까? 내 연구의 범위. 자, 왼쪽 보십시오. 자, 범위가 즉 내 연구 방법을 말하는 거죠. 자, 연구 방법이 내 범위인데 내 범위가 연구 방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벗어난 것이 내 연구의 한계가 되겠죠. 자, 연구 도구가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으나 나는 요 세 개만 봤다. 다양한 연구의 도구를 활용하지 못했다. 어떤 측정 도구 구성에 대한 한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내 연구 대상이 뭐 서울 시민만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연구 대상의 한계가 되겠죠. 내 분석 방법이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으로 했다. 분석 방법의 한계가 되겠죠. 이제 그런 한계를 적어주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논문의 기본적인 목차 구성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논문을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논문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목차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차 설계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기본적인 패턴이 여러분들 논문 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